자, 다음 세 번째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원을 또 그려볼게요. 자,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니까 이제 중심을 표현하고 호를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다음에 호의 길이가 똑같게 요 AB의 호의 길이와 같은 길이만큼 내가 D를 좀 잡을게. 자, 그러면 이 AB, 호 A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주각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 또 여기도 CD라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주각이 있겠죠. 자, 일단 호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또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건 이미 우리가 배운 성질이죠. 따라서 내가 이렇게 중심각을 좀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심각도 어떨 수 있어? 같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배운 것처럼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그쵸? 2배, 절반의 관계죠. 자, 중심각이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개라고 할까요? 네, 동그라미 2개라고 했으니까 원주각은 뭐겠어? 그거의 절반인 동그라미 하나가 되겠지. 다음, 호 CD에 관한 중심각도 동그라미가 2개인 거니까 당연히 호 CD에 대한 원주각도 어떻게? 반띵인 원이 하나인 거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호의 길이가 같다면 그러니까 원주각도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원주각이 같다면 당연히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겠지.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이 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관계가 없다는 걸 이미 우리가 중심각에서 배웠어요. 그쵸? 따라서 현의 길이, 호의 길이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현의 길이 또는 중심각의 크기와 원주각의 크기와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호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주각을 어디에 긋든 간에 어디로 긋던 간에 원주각이 모두 다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금 어때? 현의 길이는 다 제각각이죠. 즉, 호 AB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주각이 너무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삼각형 모양이라고 할게요. 그 모양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과 원주각, 현과 중심각, 현과 또 호의 길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말이야, 요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 이번엔 중심각이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를 그러니까 중심각이래. 원주각을 2배를 시켰어. 이렇게. 원주각을 2배를 시킨 거야. 원래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호의 길이를 좀 표현을 해볼게. 자, 볼게요. 요지는 뭐냐면 원주각이 이렇게 2배가 됐다면 과연 호의 길이도 2배가 됐을까? 될까? 이제 이건 거야. 하나씩 하나씩 봐보자, 얘들아. 지금 보면 원주각이 어때? 동그라미 빨간 거 하나, 동그라미 빨간 거 하나라고 똑같지?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원주각이 똑같다고 하면 호의 길이도 똑같다라고 했으니 AB라는 호의 길이와 또 BE라는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원주각이 2배가 됐다는 건 호의 길이 자체도 몇 배가 됐다는 거? 2배가 됐다는 거. 그쵸? 자, 따라서 우리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무엇이랑? 원주각의 크기와, 그쵸?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호의 길이와 즉 원주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원주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아니면 거꾸로도 될 수 있겠지. 호의 길이가 n배가 된다면 원주각도 n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원주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내용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는 직선이 딱 하나가 결정되는 방법은 뭐였어? 바로 두 점이 정해지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한다 라고 배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 3개가, 아니 삼각형 1개가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점, 그쵸?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거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원이 하나 결정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인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게요.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A, B가 있습니다. 그쵸? 자, 직선 A, B에 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각이 존재하고요. 얘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각의 크기도 X가 돼요. 오호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점들을 4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원 하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된다. 이거 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네, 선생님이 막 그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다시 수정해주고 싶지만 이거 대충 그냥 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원. 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요 x라는 게 바로 뭐겠어? 호 AB를 기준으로 하는 뭐가 되겠니? 원주각이 되겠지. 그쵸? 네. 원주각이 서로 같으니까 우리는 이 C라는 D라는 점이 어디? 같은 원 하나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뭐가 된다? 다시 원주각처럼 직선 A, B 위에 어떻게 AB를 지나는 또 AB를 지나는 같은 각이 존재하게 C와 D를 지나는 AB와 B를 지나는 원을 그린다면 걔는 유일하게 하나가 딱 정의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적혀져 있는 걸 한번 좀 같이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좀 무시하고 해볼게요. 좀 불안한데. 자, 일단은 좀 이렇게 그림을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건 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한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B라는 현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C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D가 있다고 합니다. 저걸 D 다시라고 했네요. 자,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 요 내용은 지금 그냥 원 내부 안에 D라는 점을 좀 잡았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중심은 여기 O에 있고요. 자, 요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각 ACB와 각 ADB가 같은 경우 오케이. 요 내용은 좀 스킵을 하죠, 뭐. 네,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두 각이 같다. 네, 각 C와, 여기 위로 볼게요. 각 C와 각 D가 같을 경우에 얘네가 원 위에 4점이 존재하고 고로 한 원이 정의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스킵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원에 대한 예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을게요. AOB의 각도가 140도라고 했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각 X와 각 Y의 각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요 140도는 무슨 각인가요? 그쵸? 호 AB에 대한 무슨 각? 중심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중심각이죠. 이렇게 보면 좀 편할라나? 이렇게 부채꼴, 이런 식으로 부채꼴. 그쵸? 자, 중심각이 140도인데 지금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 있어? 여기 X가 원주각으로 존재하겠지. 그럼 원주각은 중심각 140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140도의 절반인 얼마? 7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볼게요. Y를 한번 볼게요. 자,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원주각이긴 해요. 그죠? 왜 그래요? 어떤 호에서 어디로 원의 일부분에 점을 잡고 각을 그렸기 때문에 얘가 원주각인 건 분명해요. 그럼 원주각이 있다면 당연히 그 각에 대한 중심각도 있겠죠. 자, Y에 대한 호는 요 파란색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파란색 A호 AB가 바로 요 각 AQB라는 원주각에 대한 호예요. 따라서 저 Y에 대한 중심각은 누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각을 넘어선 180도가 넘어선 부채꼴 모양의 어떤 중심각이 되고요. 얘는 그 녀석의 원주각이 되는 거야. 따라서 360에서 140을 뺀 220에 대한 절반이 바로 Y에 대한 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360도를 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중심각, 그다음에 요 각에 대한 중심각을 각각의 어떻게 원주각으로 놓는 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건 각 A, P, B가 50도라고 주어졌고요. 그쵸? 자, 접선이라고 했어요. 오, 보여요, 접선. 자, 굳이 잡지 않아도 접선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네. 자, 원에서 접선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힌트로 쓰든 안 쓰든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 조금 그어야 될 게 있죠. 어떤 거? 수선이요.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 이렇게 좀 수선을 그을게요. 그어 놓을게요. 다음. 접점까지 이렇게 수선을 좀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사각형이 보이고요. 그 사각형에서 누구의 각도? 그렇죠. 각 A와 B의 각도가 눈에 확 들어와야겠죠. 왜? 나머지는 90도니까. 따라서 180에서 50을 빼니까 얼마? 선생님 여기는 130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130도는 어느 호, AB라는 요렇게 생긴 호의 중심각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중심각이니 그 호 AB를 가지고 만든 원주각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X는 130의 절반인 각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여기서 2학년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이거 외심인데요? 네, 맞아요. 외심이에요. 그래서 X의 각도의 2배가 이 외심의 값 130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주각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추가시켰기 때문에 원주각, 외심, 원주각, 외심. 네, 재빠르게 좀 상호 교환을 잘 하자고요. 자, 다음 이번에 3번을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각 20도, 그 다음에 70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한번 그림의 본연의 그림을 좀 충실하게 보고 우리가 각 Y에서 각 X를 뺀 값을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P라는 각, Q라는 각. 자, 얘네 원주각이잖아요. 그쵸? 원주각이죠. 원주각은 항상 어디에서 원주각을 그렸냐, 어느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그렸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 값에 따라서 원주각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자, 얘는 호 A와 B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에서 원주각을 그린 거니까 그 원주각 자체 크기도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여기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Y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건 누구? 아니, 70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요 나머지 각은 몇 도? 네, 110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Y라는 각도가 주어지겠죠. 자, Y라는 각도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 뭐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X라는 게 누구랑 똑같다? 네, 저기 보이는 20도랑 똑같다. 20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그냥 딱 보이는 건 일단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어요. 누구? 요 20도와 요 x라는 각도 역시 원주각이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호 P와 Q를 기준으로 하는 요런 원주각이에요. 따라서 두 개의 값은 어때요? 똑같겠죠. 네, 그렇게 해서 20도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다음,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요. 얘 이렇게 보면 여기도 110도잖아요. 그쵸? 네, 그럼 각이 110도와 20과 y로 삼각형의 세각을 이룬다고 하면 얘도 역시 110도와 20도와 y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따라서 x도 20이네요 라고 삼각형의 성질로 본연의 성질로 또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원주각을 놓치면 안 돼요. 호 A와 B를 기준으로 원주각 같다. 다음 호 P, Q를 기준으로 그은 원주각은 같다. 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또 갈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A, B는 지름이래요. 네, 그림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64도가 주어졌습니다. 역시 X의 각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주어진 본연의 힌트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찾을 수 있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 그쵸 여러분들 여기 C2를 기준으로 한번 C2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쟤부터 먼저 봐보자. 누구? 64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64도는 어느 기준으로 푼 거예요? A와 D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서 만든 원주각이 64도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놔두고 누구를 또 움직여 볼까? 아니면 얘를 움직여 볼까? X를 움직여 볼까? 아니면 64도를 움직여 봐도 좋고. 자, 어디로 움직여 볼까?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어디? 2랑 만나게.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헷갈리는 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좀 지울게. 자, 그러면 이 각도도 얼마야? 64도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렇게 64도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요게 눈에 보여야 돼요. 누가 눈에 보여야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 AB가 지름이라 그랬죠. 네. 지름이라 그랬고 내가 일부러 64와 X라는 각도를 좀 붙여서 표현을 해봤어. 왜? 이건 완전히 의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려고. 보일까? 네. 이걸 이렇게 좀 색칠해 볼게. 자,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싶었거든. 자,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자,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 뭐였죠? 지름입니다. 지름을
삼각형의 한 변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원주각을 그려요. 그럼 여기가 반드시 몇 도다? 90도다. 한 번 더 그을까요? 지름을 삼각형의 한 변이라고 생각하고 원주각을 그리면 얘가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된다. 아무렇게나 그려도 이건 다 어디를 찍어서 원 위에 어느 점을 찍어서 긋든 간에 여기는 다 직각삼각형이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각을 뭐라고 한다? 64 더하기 x인데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직각이 되더라. 네, 그래서 64도 더하기 x도가 바로 뭐다? 90이라는 직각이 된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64도를 옮기던가 아니면 x를 옮기던가 네, 해야겠죠. 자, 무슨 말? 선생님은 아까 이 AD에 관한 64도를 이렇게 옮겨서 붙였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붙일 수도 있는 거야? DB에 대한 요 원주각을 어디로? 여기 옆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각이 뭐가 돼? X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나는 지름을 한 변으로 하고 원주각을 한 각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원주각을 움직인 겁니다. 다음